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건호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미국장은 휴장을 했습니다. 부활절 연휴를 맞아서 휴장을 했던 미국 증시였고요. 우리 시장은 오늘 또 오늘의 출발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지금 0.18% 정도 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1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서 또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미국은 2032년까지 신차 67%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과연 이차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예상 체결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1%가 넘는 큰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금요일장 마무리를 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 0.3% 나란히 상승불 켜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네요. 코스피 보시면요. 2,497.95포인트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2,500선을 오늘 과연 돌파를 해주게 될지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0.27%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882.46포인트로 오늘장 문열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88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과연 오늘 890포인트 선 위쪽에서 장을 마무리해줄 수 있을지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반도체 관련주들이었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의 훈풍은 금요일에 좀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장까지는 이어질지 어떨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전반적으로 좀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약간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상승불 나란히 켜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출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일장에서 4% 넘는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깃들게 만들었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영업이익 6천억대로 사실상 어닝 쇼크였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업황이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이제는 감산에 대한 언급을 좀 직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감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감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그동안 불황 때마다 높은 수요를 내세워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택해 왔는데요. 실제로 2008년 4분기를 살펴보면 삼성이 7,400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냈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감산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으로 버텼던 삼성전자였는데 이번에는 감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라는 점이 좀 이때와의 차이점이고 또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을 어떻게 삼성이 바라보고 있느냐 그 시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격 경쟁력으로만 지금 승부를 볼 것이 아니라 감산을 결정했다라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삼성전자가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이제 좀 지쳤다라고 하면서 팔아내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합 출발 준비하면서 89,100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자, 메모리 반도체 3대 기업이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마이크론은 이미 감산 선언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삼성까지 동참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제는 좀 맞춰질 수 있을 것이다,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좋지는 않고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삼성이 쥐고 있는 주도권을 조금 내려놓음으로써 감산이라는 카드를 꺼냄으로써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는 거겠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감산 이야기를 하면서 전일장에서 보다 더 큰 탄력을 받아서 6%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이 밝힌 감산의 규모 또 그리고 기간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성전자에는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팔고 있는 외인입니다. 외인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는 이유도 아무래도 이런 삼성전자와의 차이점이 SK 하이닉스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1.12% 하락이 나왔고 오늘 보합 출발 준비하면서 79만 6천 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초 반등장에서도 좀 약세를 이어갔던 바이오주들 이제 좀 꿈틀거리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함께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함께 상승 탄력 받아주지 못했고 오늘 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으면서 주가 추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전일장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 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주가에는 오히려 반응이 크게 없는 것도 우리 시장의 좀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03%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58만 6천 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자, 1분기 매출 8조 7,471억 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6,33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이야기 7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를 해보면요. 101.4%, 144.6%가량 증가한 것으로 상당히 큰 몸집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앞서 2021년 2분기에 이보다 좀 높은 영업 실적을 내놓았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SK온과의 법적 분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합의금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은 2021년 2분기에 내줬지만 사실상의 실질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준 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1분기 손익에도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액공제 예상 금액을 반영하기는 했는데요. 이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05.8%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세 계속해서 놀라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깃들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보시면요. 전일장에서 0.94% 조정이 오히려 나오면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0.95%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데 74만 5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높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 SDI의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보다 17.9% 증가한 3,800억 원대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5종목 먼저 살펴봤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전일장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1.4% 상승 나오면서 72만 4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증권가에서 다시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황제주로 복귀하나라는 제목을 함께 달고 있는데 현재 주가 72만 4천 원 지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과연 100만 원 선에 다시 올라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전일장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을 함께 이어받아서 3% 넘는 상승폭 보여줬는데 오늘 0.73% 조정 나오면서 54,400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지금 실적 발표에 있어서 가장 큰 기대감을 불러모으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나란히 0.43%, 0.62% 상승폭 기록을 하면서 오늘장에서도 좋은 표정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죠. 미국이 전기차로의 이행에 더욱더 속도를 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늘려나가게 될, 활약을 해야 될 책임감도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도 함께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에 전기차가 5.8%에 불과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최근 이어나가고 있는 전기차로의 이행에 조금 더 속도를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이렇게 살펴봤고 코스닥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빨간불 켜는가 했는데 HLB만 1.13% 조정받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편입된 첨보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14초, 15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은 조금 낮게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1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일단은 좀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05% 강보합권 출발하고요. 2,491.68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0.31% 강하게 출발해서 882.79포인트로 힘차게 일단은 출발을 해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화면과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은 일단 철강 금속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먼저 상위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으로 좀 출발하네요. 0.15% 하락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각각 0.69%, 0.2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34%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화학주들 먼저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LG화학이 0.84% 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전일장에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2.2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1.96%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던 SKC 1.23%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또 먼저 보시면요. 앞서서 철강 금속 쪽이 오늘 좀 강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금속 쪽에서 포스코 홀딩스 4.74%, 4.6%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고려아연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삼화알미늄 2.65%로 강합니다. TCC 스틸도 5.14%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KG 스틸도 오늘 좀 강하네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고 특히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세가 좀 돋보인다라는 부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현대차와 기아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였는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스피 살펴봤고요. 오늘도 역시 의약품 쪽에서는 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1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세이트리온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한 차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4.32%, 에코프로비엠 1.75%, LNF 1.11% 아주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일장에서 워낙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또 코스닥 2차 전지주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학주들도 보겠습니다. 새롭게 시가총액 10위에 편입을 하게 된 첨보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8%, 9%가량 상승폭을 보여줬던 첨보였는데 오늘 2.33%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요. 나노신소재 3%대 엔캠이 2.79%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성일하이텍은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기계 장비 쪽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68%로 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보 마그네틱도 2.06%, CIS, 원준, 휴림 로봇, 일부 로봇주들 오늘 좀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짚어봤고요. 자세한 수급 상황 어떤지도 저희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월요일 시장인 만큼 더욱더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강 앵커님, 지금 현재 수급 상황 구체적으로 좀 어떤가요? 네,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휴장했기 때문에 오늘 네. 좀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106억 순매도, 코스닥 938억 순매도, 양시장 현물에서 지금 다 팔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476 계약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파는 건 아닌데 코스닥이 장 초반에는 조금 세게 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볼게요. 삼성전자가 432억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약간 약세로 갔습니다만 지금 0.9%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1%, 이 두 개에 한 490억, 500억 정도의 프로그램 순 매수가 몰리면서 지난 금요일 날 올라갔던 그 강세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16억 정도의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1.2%. 상위권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이렇게 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6%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프로그램으로 115억의 순 매도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으로 볼 때 이게 6%는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기계적으로는 지금 팔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같은 이제 포스코 퓨처 M 같은 계열이죠. 2%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랗게 돼 있죠. 코스닥에서는 기계적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지금 1,200억 이렇게 순 매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 BM만 44억 이렇게 사가지고 등락이 1.5% 이렇게 있을 뿐이고 전체적으로 판다. 그렇지만 에코프로는 오늘도 7%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쪽에 와서 이제 순매수 상위를 보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K이노베이션 지난주에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펀더멘털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SK그룹주에 관련해가지고 주저하는 책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주가가 먼저 올라가네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 플러스 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프로그램에서 50억 정도의 순 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LG와 아까 리포트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2.4% 이렇게 올라가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 최근에 바이오 쪽 분위기 좋은 걸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에코프로비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49억의 순 매수로 3%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셀바스 AI가 장 초반부터 이렇게 아주 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8%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같은 이름의 셀바스 헬스케어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러니까 셀바스 관련돼서 무슨 이슈가 큰 게 안 좋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도 쪽으로 가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홀딩스는 프로그램으로 160억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포스코 홀딩스는 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모학 최근에 강세가 아주 강합니다. 프로그램을 팔고 있지만은 7.8% 이렇게 오르고 있고, DB하이텍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그 강성구 펀드가 들어와서 개입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했다가 조금 조정받았다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38억을 팔고 있습니다만 1.6%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쪽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에코프로 쪽에서 356억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12%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72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8%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1.3% 이렇게 오르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현 그 상황에서 코스피 쪽은 코스피가 플러스 순매수로 돌았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순매도가 지금 커진 상황이고 마이너스 1,165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선물은 약한 매도세에서 지금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 업종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고 가고, 철강금속에서 이끌고 가고, 비금속 광물 쪽에서도 이끌고 가면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 강한 이런 종합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대 지금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에코프로 지금 12%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 5% 보이고 있습니다. AI 쪽에서는 좀 지금 마이너스가 셀바스가 계속적으로 크고, 솔트룩스, 마인즈랩, 코난 전체적으로 5%, 4%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우주항공 쪽 계속 저희가 좋은 뉴스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강보합선에서 플러스 3%, 플러스 7%. 최근에 저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렸었고, 한국 항공우주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하면서 ICT 이쪽의 주가들이 강했었는데,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주 독보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 LG노텍 핸드폰 쪽이죠. 1.1%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는 걸로 보면은 HPSB 상당히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주식인데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4%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쪽으로 가가지고 동진 세미캠 거의 1% 올라가고 있고, 코스모스 신소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오네요. LG노텍 계속적으로 좋게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X 세미콘은 빠지고 있네요. 이수페타시스도 최근에 항공우주 관련해서도 많이 오르고 ICT 관련해서도 많이 올랐었는데 마이너스 1%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시멘트 쪽에 공급 부족이 상당히 있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AI 대 인간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약한 약세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사면서 플러스 178억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순매도 규모가 더 늘어났습니다. 1,300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선 2차 전지 역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는 오늘도 2차 전지주에 코스닥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 매도세를 이기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면 SK이노베이션 오늘 좀 눈에 띕니다. 자세한 이야기 저희 증시 9회 잠시 후에 이어지는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SK이노베이션은 좀 더 자세한 종목의 구성 부분들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은 순매도세, 코스피는 순매수로 전환해서 대형주 위주로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여줄 것 같은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지수에서 보시면 코스피 0.56%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0.17%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LG이노텍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HPSP 최근 좀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자, 셀바스 AI도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장에서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이후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에 좀 하한가가 나왔고,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시황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개장 시황 짚어보고 왔고요. 오늘 실시간 특징주도 함께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월요일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에 또 만나 뵈니 더 반가운 이슬희 전문가님이신데, 자, 저희 일단은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기 전에 개장 시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코스닥이 하락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일단은 여전히 좀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아쉽고요. 오늘은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떠한 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좀 변동성은 강한 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이 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에서 위아래를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좀 미국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고용 지표가 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1분기 실업자율을 보게 되면은 한 27만 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전히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기 침체의 원인이 사실 그동안 이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연준에서 현재 금리 동결 이냐 그리고 인상이냐 이 부분을 놔두고 계속해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실적이 이제 14년 만에 이제 역대 최악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잠정 실적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번 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수급 흐름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3분기부터 충분히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런 감산에 대한 기대감들을 또 가져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특별히 좀 눈여겨보실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 쪽이나 이제 그 항공 우주, 우주 관련 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풍력 산업들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익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수급이 몰리기 시점인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이런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상향에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수급이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수급의 방향성이 시장을 박스권 움직임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자,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지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살펴봤을 때도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CPI 발표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감을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보낼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오늘은 좀 살펴보면 좋겠는 장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으니까요.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들 함께 봐주실지 실시간 특징주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 탑5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앞서서 짚어드렸던 포스코홀딩스 가장 위에서 만나보고 계시고요. TCC 스틸, SK 이노베이션, 코스모화학, DB 이렇게 5종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는요. 포스코 엠텍,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미코 바이오메드, 에코프로, 세로닉스까지 5종목입니다. 오늘 포스코 관련해서 종목이 2종목이나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총 10개 종목 포착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집중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코스피, 포스코홀딩스, TCC스틸, SK이노베이션, 코스모화학, DB 이렇게 5종목입니다. 앞서서 강관우 앵커님과 함께 저희 개장 시황, 프로그램 상황, 매매 상황 함께 짚어봤는데 그때 언급이 됐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네요. 자,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 좀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최고가를 넘어갈 것이냐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인데 저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 상황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포스코홀딩스의 어떠한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전망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이 리튬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철강 산업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실적에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현재 경제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이 철강에 대한 수요는 2023년을 기점으로 4년, 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의 이런 철강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실질적인 이익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상에 꾸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꾸준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신규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39만 원대 이하로 좀 내려오게 된다면 39만 원대부터 32만 5천 원대까지 박스권 구간에서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때 당시에를 이제 매수가를 잡는다면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제 40만 천 원대 전고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분할 매도 이후에 절반 정도는 계속해서 좀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6%가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시총 9위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철강과 리튬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오늘 또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코스피에서 또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워낙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코스피 탑5입니다. 여전히 좀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죠. 이 종목은 오늘도 이제 최고점을 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83,800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스모학 역시도 여전히 꾸준한 성장에 따라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상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또 이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부품 쪽에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산업을 봤을 때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그렇고요. 전기차 생산량을 계속해서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소재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기대를 충분히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포트폴리오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보다 한참 좀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모화학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더 멀리 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가보다는 한 7만 원대까지 좀 내려오신다면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오늘 최고점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코스모화학이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특히나 IRA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에서도 코스모화학 역시 좋은 모습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신규 접근하려는 분들은 조금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텐데 7만 원대까지 내려와야만 좀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코스모화학 좋게 보시면서 가져가 보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코스피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코스모화학 두 종목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접근 방법까지도 함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 포착이 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포스코 엠텍,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미코 바이오메드, 에코프로, 세로닉스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는 이슬이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 에코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종목이지만 여전히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에 신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네.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기대 대비 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좀 급등을 한 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으로써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테마 주도주, 대장주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도 신규 관점에서는 좀 지금 비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보다는 한 50만 원 이하대까지 고점 대비 한 20-30% 이상 하락을 줄 때, 기회를 줄 때 그때 당시 이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내려왔을 때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여전히 좋게 보인다. 왜냐하면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14%가량 상승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뿐만이 아니죠. 에코프로, BM, LNF, 첨보까지 지금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상승을 켜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정말 10위권 내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첨보만 이렇게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 오늘 시장이기도 하네요. 신규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할지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일 텐데 일단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신규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많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많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여전히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IPO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오히려 만약에 IPO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시간 특징주 오늘은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총 3종목 짚어주셨고요. 자, 과연 이 종목은 지금 따라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 되신다면 이어지는 코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가 말어 오늘 살펴볼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살펴볼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이 종목 정말 갈 듯 말 듯 하면서 한때 좀 시세를 주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 번 우리가 따라가도 될지 아닐지 이슬이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호텔신라는 어떻게 할까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충분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워낙에 이제 등락폭이 강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텔신라는 이제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호텔이라든지 레저 사업을 이제 대표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죠. 우선 이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은 좀 전년 대비 감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한 30%가량 급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면세 사업이 좀 재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알선 수수료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따이공이라고 하는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있죠. 과거에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이 면세점의 재고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쌓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따이공들에게 수수료를 굉장히 좀 비싸게 주고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알선 수수료를 계속해서 좀 축소를 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호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최근에 이제 국내에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많이 늘게 되면서 이 객실 가동률이 또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배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징동데이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행사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특히 11월 11일 광군절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징동데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따이공에 대한 어떤 수요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액이 한 5조 7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리오프닝 효과는 올해를 기점으로 2024, 25년, 2, 3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에서부터 7만 5천 원대까지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9만 5천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탄력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호텔신라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하고 30분 흐르고 있습니다. 매일 9시 반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를 하는데 상당히 즐겨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펀더멘탈 쪽은 특히 좀 이제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일은 그렇게 안 움직일지 몰라도 마음 편하게 한번 사놓고요. 기다리고 계시면은 꾸준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종목들이 펀더멘탈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릴 거고 센티멘탈 쪽은 분위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서 장중에도 그렇고 일주일 상관도 그렇고 빨리빨리 좀 액션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펀더멘탈 이렇게 기본 체력이 좋은 종목들을 많이 좀 보시면 좋고 시간이 좀 많고 어느 정도 숙련이 돼 있는 분들은 센티멘탈 쪽을 보면서 참고를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센티멘탈로는 하이브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아까 그 개장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플러스권에 있고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상당히 강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엔터주, 게임주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나와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언급 빈도수가 많아지는 업종들이 최근에 좀 유행하고 분위기 좋은 업종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게임 쪽에서 이제 또 엔터까지도 이렇게 넓혀오는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SM은 지난번에 서로 이제 지분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번 올랐다가 제자리로 온 셈이고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하이브,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하이브가 3일 동안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펀더멘탈한 뉴스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매수 그 주체도 좀 바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이래서 제가 하나 골라왔고요. 매수 주체가 외국인 플러스 기관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매수입니다. 그래서 쌍끌이 매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저가 매수를 사고 있다가 최근에 더 급격하게 더 사들이고 있다. 기관도 이 외국인의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 기관들은 이렇게 팔아놨었잖아요. 그래서 두 주체가 지금 팔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좋은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멤버의 BTS가 있는데 BTS가 이제 일부 또 군대도 가고 그래가지고 완전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민이라고 있는데 솔로 데뷔를 하면서 동시에 빌보드 싱글 차트 1등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계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의가 있는 게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그룹하고 솔로 모두 핫 100 여기 1위를 차지한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거 기념비적인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지금 전체적으로 BTS가 군대 간다 해가지고 모멘텀이 쭉 내려오고 있는 사이에 멤버들이 각자 이제 솔로들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민이라는 멤버가 지금 이제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늘상 해오던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스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객 규모도 콘서트 모객 규모도 상당히 늘어날 거다. 늘리겠다. 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위버스 이쪽 수익 모델도 앞으로는 좀 고도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2분기부터는 구독 모델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계속 누르잖아요. 그럼 구독을 누르면서 뭔가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그런 모델을 지금 생각을 회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 괴리율은 11%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주가가 연초 대비 25% 올랐잖아요. 그리고 사거래일 동안 17%나 이렇게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분위기는 여전히 좋고 반등에 지금 모멘텀 아직은 좀 유효하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이게 뭐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1위가 아닐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스 흐름도 좋게 나오면 계속 분위기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이제 기타 부분에서 SM 지분을 지난번에 많이 샀다가 공개 매수에 이제 응했는데 그러고도 남은 게 지금 209만 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가격에 처리할지도 이제 손익에 조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제 거의 손익 분기점에 있는 이런 상태라고 이제 회사 측은 얘기하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주가에 또 주가를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는 최근에 12월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살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올랐는데 아주 급격하게 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를 탄 주식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하이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펀더멘탈 주식으로는 이제 SK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SK 그룹주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주에도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하나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금년에 이익이 영업이익이 많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분기가 이쪽은 이제 대폭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제 서로 뷰가 바뀐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한 뷰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떨어지는 걸 봤었는데 이 뷰가 바뀐 겁니다. 대폭 개선. 왜 대폭 개선 된다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오펙 플러스가 최근에 감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8%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미국하고 사우디의 갈등이 이렇게 벌어지면 감산을 원치 않는 미국에 비해서 오펙 플러스는 사우디가 주도하면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더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반등세로 가면 재고평가 손실로 잡혔던 것들이 돌변해가지고 재고평가 이익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2분기에는 이익이 갑자기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주가가 쭉 안 좋았던 거는 SK온의 이게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수율도 안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까지 2차 전지가 다들 올라가는데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안 올랐던 이유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최근에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회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수율도 하반기 가면서 좀 점차적으로 시행착오도 좀 없어지고 인력 수급에 대한 것도 조금 교육이 되면 아무래도 수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들어오는 것 같고 목표 주가 괴리율도 여전히 22% 이렇게 남아있고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SK그룹에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는데 이 회사도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K온에 대해서 아주 물적 분할하면서 주주들이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SK온의 주식을 나중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생각들 조금씩 바뀌는 게 이제 감지되고 있고 주가로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올란 다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까지 올랐으니까 아마 이제 20만 원을 향해서 가는 주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까 하나증권에서는 22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섰던 점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로 보면은 하단을 이제 막고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사도 크게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도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약점은 목표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목표 주가라는 게 과거에 냈던 목표 주가들을 평균해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또 목표 주가들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증권이 먼저 칼을 뽑은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이 목표 주가가 22만 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임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이브 그리고 펀더멘탈로 SK이노베이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자, 현재 코스피는 0.51%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0.18% 하락 흐름 이어가면서 87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원달러 환율은 0.14% 강하게 움직이면서 1,31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